오늘은 아들 민수의 결혼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35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예비 사돈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옆자리에서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남편이 좀 늦으신다고 하네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36년 전 파리의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사랑했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었죠. 태준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태준의 목소리만 제 귓속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 씨는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작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겨우 이런 대답만 할 수 있었죠.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그 미소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냅킨을 떨어뜨려 바닥에 몸을 숙였을 때 식탁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에펠탑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제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6년 전 파리에서 태준이 저에게 준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일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말했어요. 아버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기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정말 태준이 떨어뜨린 걸까요? 부산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6년 만에 다시 만난 태준. 이제는 예비 사돈이 되어버린 그 사람.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나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저는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은 3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 털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 것 빼고는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지연 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태준은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내려드렸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좋은 카페네요. 분위기가 파리의 그 작은 카페 같습니다. 태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파리의 생제르맹 거리의 작은 카페는 우리가 자주 만나던 곳이었거든요.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덕분에 잘 지냈어요. 태준 씨는요? 저도 나름 잘 지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죠.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묘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 같았죠. 지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태준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바쁩니다.
아, 그렇군요. 태주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곧 사돈이 될 사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카페를 나갔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의 주문도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태준이 다시 나타난 것만으로도 제 일상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예비 장인어른께서 오늘 카페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응, 인사차 들르셨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민수에게 태준과의 과거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카페를 정리하는데 문득 3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의 그 밤 태준은 말했었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함께 떠나자. 저는 물었어요. 어디로요? 태준은 대답했습니다. 세상 어디든 우리 둘만의 곳으로. 하지만 다음날 태준은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태준이 카페를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태준과 관련된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다시 카페에 나타났어요. 카페 개업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5년 전에 연 카페인데요. 그럼 늦은 축하 인사로 받아주세요. 태준은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예전에 태준이 좋아하던 하얀 장미였죠. 지연 씨,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선 좀 그렇고요. 잠깐 밖으로 나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직원에게 카페를 부탁하고 태준과 함께 밖으로 나왔죠. 근처 공원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때 일은 미안해. 어떤 일 말씀이세요? 파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일 말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6년 동안 궁금했던 일이었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었나요? 가족일이었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 태준의 설명은 애매했어요. 저는 더 궁금했지만 추궁할 수는 없었죠.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 무슨 상황인데 그런 거였나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했죠. 지연 씨, 그때 우리가 한 약속 기억해? 다시 만나면 함께 떠나자던 약속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6년 전 파리의 그 밤, 센강에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기억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지연 씨는 변했네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36년이나 지났는데. 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태준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36년 전에 파리의 그 밤, 센 강가에서 나눈 대화, 태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파리의 그 시절이 떠올랐죠. 젊었던 우리, 사랑에 빠졌던 우리,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준은 그 후로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예비 장인어른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요즘 계속 멍하니 있으신다고 해요. 장모님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태준도 저처럼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가 보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겠지.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 태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태준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 미안해. 태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에 의젓한 모습이 아니었죠. 지연 씨, 나 미치겠어. 갑자기 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을 다시 만난 후로 정신이 없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와. 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태준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제 사돈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돈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뒤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태준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아, 그 결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뭐라고요? 내가 아들에게 말할게. 결혼 못하겠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준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사랑했잖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태준의 말이 제 마음을 너무 흔들었거든요. 지연아, 나랑 떠나자. 36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나를 버리고 떠난 게 누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젠 달라요. 뭐가 달라? 아이들 결혼 망치고 우리는 떠나자고요. 태준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 마음 몰라?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36년 전에도 이렇게 일방적이었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태준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는데 한편으론 가슴이 뛰었어요. 태준의 고백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오늘 민수가 카페에 들렀어요.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너무 피곤해서요. 결혼 준비가 그렇게 힘들어. 네,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아요. 민수에게 커피를 내주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갑자기 민수가 카운터 위에 있는 에펠탑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어요. 상견례 때 주워온 그것을 여기 둔 걸 깜빡했거든요. 아, 그거 손님이 두고 간 것 같아서. 에펠탑이네요. 파리 여행 기념품인가 보죠. 민수는 열쇠고리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뒷면에 뭔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써 있어요. 영어 이니셜인가요? J 언드 J.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6년 전 태준이 저에게 준 열쇠고리에도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냥 장식인가 보다.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열쇠고리를 가져갔어요.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예비 장인어른 어때요? 어떤 분 같아요? 갑자기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은 분 같아. 왜? 그냥요.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요. 민수가 간 후 저는 열쇠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36년 전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뒷면에 이니셜까지 말이에요.
혹시 태준이 일부러 떨어뜨린 걸까요? 저에게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6년 전의 추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 태준이 써준 편지들, 그리고 그때 받은 에펠탑 열쇠고리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때 3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연아, 이거 줄게. 뭐예요? 에펠탑 열쇠고리야. 파리의 상징이잖아. 예쁘네요. 뒤에 우리 이름 이니셜 새겨놨어. 제이 언드 제이. 정말요? 고마워요. 이걸 보면서 파리에서의 우리 시간을 기억해줘.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태준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지금 제 앞에 놓인 2개의 열쇠고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한 운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연인이 아니에요. 각자의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열쇠고리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태준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카페에 왔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혹시 예비 장인어른을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결혼 준비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민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태준의 이력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비 장인어른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프랑스에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파리에 계셨잖아요. 요리 공부하러. 파리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우연히 마주쳤을 리가 있겠니?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예비 장인어른 뵐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첫 상견례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어색하시던데. 민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들 눈에는 다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어색한 게 당연하지 않겠니? 정말 처음 만나는 사이예요? 그럼 뭐? 저는 약간 화난 척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나한테 왜 묻고 그래?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한테 숨기는 일 없죠? 무슨 숨길 일이 있겠니? 그럼 다행이에요. 결혼 앞두고 이상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민수가 간 후 저는 진땀을 뺐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와 예비장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괜히 이상한 생각했나 봐요. 그래, 신경 쓰지 마. 네, 그냥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이었죠. 지연 씨, 시간 좀 내주세요. 태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따라와 줘. 태준은 저를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민수 아버지가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줘.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아요. 정말?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준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민수가 정말 그 사람 아들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준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이를 계산해봤는데 민수는 올해 35이니까 1989년생이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에서 만난 게 1988년부터 1990년까지였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태준이 뭘 의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제 아들인가요? 태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가 아니라 시기상 그렇잖아. 가능하다고 해서 다 사실인 건 아니에요. 저는 부인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정말로 민수는 태준의 아들이었거든요. 1989년 3월 저는 파리에서 홀로 민수를 낳았어요. 태준이 떠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지연 씨, 제발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말할 게 뭐가 있어요. DNA 검사라도 해야 말해줄 거야? 태준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 DNA 검사를 하면 다 들통날 텐데요. 그만하세요. 이런 말 듣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 아들이 맞지?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젊었을 때 모습과 똑같잖아.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태준을 많이 닮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36년 동안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 이제라도 알고 싶어. 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저는 인정했어요. 36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이에요. 민수는 당신 아들이에요. 만족해요. 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사과했지만 제가 화가 난들 이제와 무슨 소용인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한테 말할 건가요? 그래야지. 내 아들인데. 그럼 결혼은 어떡하고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렇죠. 민수와 태준의 딸이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카페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거니? 예비 장인 어른한테서 들었어요. 제가 장인 어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민수야. 정말이에요, 엄마. 제가 정말 그분 아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부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36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남매끼리 결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파혼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민수야.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 충격받으셨죠? 36년 만에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러시는데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36년 전에 못다 한 사랑을 이제라도 이어가자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저는 엄마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저도 찬성한다고. 그날 밤 태준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민수랑 이야기했다면서요. 응, 다 말했어. 충격받았지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지연아, 나랑 떠나자.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태준이 다시 그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든 좋아. 36년 전에 못 간 그 여행을 이제라도 가자.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해.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36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저는 태준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36년 동안 미뤄온 사랑을 이제는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를 두고 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가 저를 배웅해 줬어요. 행복하세요, 엄마. 기차역에서 태준과 함께 기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기차가 부산을 떠나면서 저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태준이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태준과 함께 호텔에 투숙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혼자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마치 흐르는 제 눈물과 같았습니다. 카페에 돌아와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에펠탑 열쇠고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36년 전에 그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이었죠. 사랑은 때론 죄보다 무거웠어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에펠탑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랑은 때론 죄보다 무거웠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